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설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예요? 농약 주는 거, 조경에 농약 주는 걸 하니까 전기 기사도 저 업무를 합니까? 물어요. 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하는데 자기가 어떤 현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업무, 전문적인 업무냐, 종합적인 업무냐에 따라 그 업무가 틀려지거든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에 어떤 상세 내역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로계약을 할 때도 상세적으로 내용을 하죠. 자, 취업을 한다. 일단 취업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근로계약을 맺는데 일단 근로계약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주간이냐? 주간직이냐, 주간만 하느냐, 아니면 주야간을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맺어요. 그 다음에, 이건 주간직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 뭐, 8시부터 17시도 되고, 9시부터 18시,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 뭐, 평일날, 놀고 안 놀고, 그거는 이제 직장마다 자기 그 근로자의 날 놀고 안 놀고, 이제 그런 것은 관공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리고, 그 다음에 휴무일은 그 회사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 자, 여기에서 주야간은 24시간 교대가 있죠. 24시간 교대. 그 다음에 주야비가 있고, 뭐 뭐 비, 뭐 이런 거. 주간, 야간, 그 다음에 쉬고, 주간 들어오고, 야간 들어오고, 쉬고, 24시간 쉬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감단계약이라는 게 있죠. 감단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시 단속 업무에서 내가 시설관리로 가는데, 감단계약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시설직에는 감시직이고, 경비직에는 단속직입니다. 그래서 감단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단계약을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감단계약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자기가 근로계약을 하는데 주간직인지 주야간인지 24시간인지 주야빈지 주주야비인지 감단계약직인지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은 뭐 그렇다 치고 감단계약은 뭘까요? 감단계약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해서 쓰는데 요 주간직을 제외하고 주야간 근무자들이 야간도 들어오잖아요. 야간도 들어오고 휴일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이 뭐 1.5배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휴일은 뭐 전체가 1.5배고. 그래서 이 수당을 주려고 하면 근로가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대직인 경우에 요 24시간 주야비, 주주야야, 비비 교대직인 경우에는 감단 계약을 맺는 게 뭐냐면 야간에 휴게 시간을 주겠다. 휴게 시간을 6시간을 휴게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는 너희들이 근로하지 말고 좀 쉬어라. 대신에 현장에서 쉬어라. 현장에서 쉬는 대신에 급여는 좀 무급으로 하자. 그러면 급여를 좀 덜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일 근무도 휴일로 수당 받아가지 말고 교대직이니까 내가 토요일날 근무가 들어갔어. 그런데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들어가더라도 평일 급여 좀 받아라. 이게 감단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 사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급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아니, 이 내용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어떻게? 구인 구직 할 때 어떻게 합니다? 급여, 뭐, 전기인데, 과장으로 들어가면 주간입니다. 주간, 뭐, 320만원, 이렇게 해서 총액급여로 쓰잖아요. 총액급여. 그러면 320만원이 총액급여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기본급 붙이고, 그 다음에 수당 붙이고, 그 다음에 자격수당, 선임수당 막 붙여가지고 320만원을 만들어내. 식대까지 만들어내요. 근데, 감당계약 맺은 사람도 마찬가지, 전기직으로 들어가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교대직인 건 알아. 그런데 급여가 280만원이야, 280만원. 280만원으로 감당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어쨌든 기본급 만들어내고, 수당 만들어내고, 다 해서 총액으로 280만원을 맞춰줘요. 그런데 이 계약이 안 돼버렸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 금액으로 여러분들 고용이 안 됩니다. 채용이 안 돼요. 만약 감당 계약을 안 하고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는다 해도 감당 계약을 안 하고 주야비를 계속 돌아버린다든가 24시간 돌아버렸다. 그러보니까 한 350, 400만 원 막 월급이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단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인 경우에는 감시직이라 그래요. 감시직. 경비는 단속직이라 그럽니다. 경비는 단속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직 하면 감시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가서 뭐 방재센터에 감시하면서 이러니까 나는 일도 안 하고 돈도 말이야 감단 계약 맺고 하니까 일도 못 하고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휴일 로테이션 근무에 대해서 이제 휴일에 들어가는 걸 1.5배 안 받고 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 급여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거고, 로테이션 근무하면 뭐 근로자의 날을 먹으러 없잖아요. 무작정 들어가잖아요. 무작정. 그 다음에 야간인 경우에는 무작정 여러분들 6시간은 휴게 시간 줍니다. 휴게 시간 주는데 말이 휴게 시간이지 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쉬라 그래요. 그렇다고 완전히 업무를 손 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법적으로 조금은 인정해. 비상시 걸렸을 때 같은데 돈 더 달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당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한테 휴게 시간도 안 주고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하면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 감당 계약에 말이 나왔으니까 감당 계약을 하려고 하면 회사가 월급을 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당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가 어디에?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우리는 감당 계약 직원을 쓰겠습니다 해서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즉 승인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사람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당 계약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휴게실을 점검하러 옵니다. 점검하러. 실태조사 허가 줄 때 와가지고 휴게실이 반드시 있나, 휴게실이 있냐. 일단 휴게실이 근무장소 아닙니다. 근무장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무장소는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방재센터에 근무장소에 있어서 휴게실이 없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벽 쳐서 진짜 확실하게 휴게할 수 있는, 즉 시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휴게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침대가 있어야 돼요. 침대, TV,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감당 계약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설에 침대 없으면 이불이라도 깔고 누울 침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승인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고용을 해서 갔는데 감당 계약도 안 하고 계약서에 여러분들 계약서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만약 계약서 안 줬다. 이것도 위반이에요. 지금은 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다 적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실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평일 주간 근무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대직인데 24시간, 그 다음에 주야비나 뭐 주주야야 비비나 마찬가지예요. 주당비는 주간, 그 다음에 24시간, 그 다음 비번입니다. 이거는 야간만 들어오는죠. 그러면 주야비는 주야야 비로도 할 수 있고, 하루 근무,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쉴 수도 있습니다. 이틀을 쉬어도 돼요. 이거는 회사에서 운영하기에 나름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안 해. 잘 안 하고, 주야비 아니면 주주야야 비비,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당비, 인원에 따라서,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무일 때는 내가 감단 계약이 안 돼 있다. 감단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월급이 얼마 돼야 되냐면 무작정 320에서 막 350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지금 최저임금제에서 감단 계약 안 돼서 이렇게 감단 계약 안 된 상태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저히 뭐 280인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약을 했는데 감단 계약이 됐나 안 됐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시설 관리로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뭐 퇴직자, 은퇴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 내가 퇴직자, 은퇴자 관계없어요. 시설 관리로 자기가 근무할 땐 촉탁직이건 뭐건 그건 1년씩 잘라서 계약하겠다는 것 뿐이지 근로에 더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떤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시설 관리, 우리가 그 건물 관리잖아요. 건물 관리면 뭐 종류는 뭐 많죠. 빌딩도 있고, 빌딩, 뭐 아파트, 그 다음 공장, 그 다음에 건물 관리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업체는 이제 이거는 건설에 들어가잖아. 건설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관리는 빌딩도 있고 아파트 있고 공장이 있는데, 보통 빌딩 아파트에 거의 다 이게 뭐 한 90% 되잖아요. 90%가 여기에 소속되니까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종합관리가 있어요. 종합관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관리는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비, 미화, 주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뭐 주차 안내는 안내가 여기에 소속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만 들어갑니다. 시설관리만 전문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미화관리만 별도로 있고, 경비관리만 별도로 있고, 미화 경비를 합쳐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설관리만 전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설관리에는 이제 건축이 들어가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 같은 경우 이렇게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 뭐 이렇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근무를 한다. 만약에 15명 이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명 이내면 소장 하나죠. 소장 1, 전기 3, 기계 3 이렇게 하고, 미화, 경비, 미화 3, 경비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벌써 이거만 해도 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조직을 짤 때 이렇게 막 이 방제까지라도 나눠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짜요. 이렇게 안 짜고, 이런 데서는 전기하고 기계로만 짭니다. 기계로만 짜서, 기계로 여기서 넷 짰다. 8라인입니까? 8에다가 6, 8에 14. 이렇게 하면 소장. 그러면 6, 8,
하나. 그러면 이게 15명 되잖아요. 15명.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화 경비는 딱 분리가 되는데 문제가 전기 기계가 이게 4명 하지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15명 이내인 데서 기본 업무, 여기서 기본적인 업무, 이렇게 전기 기계로 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업무, 보일러, 전기실, 기본적인 업무, 특고압하고 뭐 보일러, 냉동 이런 부분은 자기가 분리해서 보고 여기서 감시 분야, 즉 방제 소방은 여기서 같이 봐버립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 여기에 건축이 없잖아요. 건축도 없고 조경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업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보면 내가 건축도 하고 조경도 하고 주차도 막 하고 해요. 그런데 이 근무를 조건을 다 붙여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소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면 과업 지시서라는 만약 용역인 경우에는 과업 지시서,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빌딩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너희들한테 돈 주는 회사가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자라고 그러고 을이라는 걸 이제 쓰면 안 되지. 이거 쓰면 안 돼요. 계약 상대자라고 그럽니다. 과업지시서라는 내용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건축 조경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소장님이 되시는 분은 전기 기계 인원을 가지고 감시 조경 건축까지 다 운영을 해야 돼요. 만약 없더라도 요구하면 어느 정도는 운영해 줘야 돼요. 저희 현장이 그래요. 저희 현장이. 자, 그러면 저희 현장부터 한번 제가 작은 현장이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36년 동안 시설 관리를 했습니다. 시설 관리. 뭐 종합까지 포함해서 종합까지. 어떤 데를 했었냐면 국립 진주 박물관은 9명입니다. 9명. 네, 9명. 전기 기계만 있어요. 전기, 넷, 기계, 넷, 소장, 1. 해서 9입니다. 자, 9명이 있을 때 뭘 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9명이. 전기 기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소방, 통신, 주차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9명. 그 다음 국립 김해 박물관 했어요. 15명이 있었어요. 15명. 그러면 전기 기계,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명이니까 어떻게 분리되냐면 전기, 기계, 방제로 분리됐습니다. 방제. 그 다음 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소장이 있었어요. 소장 1명. 그러면 만약 이거 넷, 4, 3, 12, 12, 하나, 13. 근데 미화가 5. 미화가 그때 5이니까 3, 9, 14. 333이었네. 333에다가 5명에 1. 그러니까 15명이 되잖아요. 15명. 그러면 전기기계 방제가 있어요. 네? 전기기계 방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전기기계 방제면 나는 전기만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5명이면 소장님이 이 인원을 깔고 뭐까지? 건축, 조경까지 합니다. 조경까지. 건축, 조경을 우리가 건축은 축이라고 많이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선, 고친다로 많이 써요. 축직이라고도 얘기하고 조금 어떤 때는 영선이라고도 얘기해버립니다. 20명까지도 관계없습니다. 20명까지도 경비 미화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시설로 근무를 하더라도 시키는 거 거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나는 계약서에 완벽해서 내가 계약할 때 딱 계약서 내밀어서 난 이것밖에 못합니다. 우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 업무를 굳건히 지키든가 아니면 시키는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한다 이거. 한 사람이 전기직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난 이 업무 못합니다.
그러면 시킬 방법은 없어요. 근데 소장님으로 근무하실 분 있잖아요. 소장님으로 근무하실 분한테는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딱 떨어집니다. 내용이.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냐고 막 저거 있다가 내용 없으면 자기네가 불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갑에서, 즉 계약자에서 이거 외에 발생되는 업무는 협의에 의한다. 아니면 추가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없는 내용을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모든 걸 다 갑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자기 업무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떤 데 갑니까? 많은데, 인원이 많은데. 만약에 어떤 데가 있냐면, 제가 일산병원을 갔어요. 병원은 시설관리만 전문으로 했습니다. 시설관리만 전문으로 해서 45명이 가요. 45명. 45명이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는 나눠지기를 어떻게 나눠졌냐? 이제 시설인데 전기, 방제, 기계, 그다음 물류 이렇게만 나눠줬어요. 그다음 우리는 조경인이 건축은 별도로 돼 있었다고. 45명인데 그러면 인원이 많죠. 전기 10명씩 막 배치해도 30명, 물류 5명, 그다음에 소장. 이런 데는 소장 플러스 여직원이 막 2명씩 붙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1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그만큼 방대해지는 거야. 네? 방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 자기가 본인의 전기 분야 부분만 막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그 통신이 들어가 있는 통신 빠진 게 통신.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원이 여기 막 10명씩 주고 통신 막 5명씩 주고 막 이렇게 해서 45명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대전청사 여기는 시설관리만 합니다. 시설관리. 여기는 시설관리만 전문으로 해요. 여기는 평수가 68,000평인가 그래요. 우리가 63빌딩 큰데 63빌딩은 5만 평 약간 넘습니다. 5만 평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63빌딩보다도 훨씬 여기가 크죠. 건물 면적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시설관리가 몇 명이냐면 128명이었습니다. 128명. 128명이면 여기 본부가 있어요. 본부라 그래요. 여기 소장 하나, 팀장 하나, 여직원 하나. 본부가 그러면 3명이 되죠. 3명. 전기가 몇 명이 60명이었어요. 60명. 기계만 48명. 건축만 15명. 이렇게 하면 이 전기 안에서도 다시 찢어집니다. 전문이 또 찢어져요. 나는 여기에 만약 전기만 가면 여기 수전설비에 갑니다. 수전설비. 그 다음 감시반 가고, 그 다음 보수반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에서 방제가 가고, 그 다음에 승강기가 가고, 이렇게 찢어져요, 이렇게. 그럼 보수반이 한 20명씩 됩니다, 20명. 수전설비, 특과설비만 9명, 감시반 12명, 방제만 13명, 승강기 7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명이 구성돼요. 자, 이렇게 큰 현장으로 가면 막 찢어지는 겁니다. 막 찢어져. 전기 안에서도 수전설비만 보는 거예요. 수전설비만. 그 다음 전기 안에서도 감시만 보는 거예요. 전력감시. 감시도 다른 감시 아닙니다. 전력감시만 봐요. 전력만 감시해. 승강기 감시도 아니야, 막. 또 승강기는 또 별도 있어. 방제가 우리가 전기팀한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IBS라는 게 있었고, 기계도 마찬가지. 기계도 48명 가면 기계실, 냉온수기면 냉온수기만 전담해서 보고, 보일러만 전담해서 보고, 그 다음 현장 기계, 위생설비만 보러 다니고, 완전히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현장, 아주 큰 현장으로 갔으면 그렇게 자기가 전문적으로 나는 전기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계약도 합니다. 그렇게 계약도 해요. 이런 큰 현장인 경우에
야간 근무만 한 20명씩 들어가요. 20명씩. 야간 근무가 20명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설 관리에 그 근무를 하면서 이제 처음 가시는 분은 내 시설 관리로 가긴 가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계약을 해서 가는지 만약에 내가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 관리. 나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공장 가보면요. 그때는 공장 같은 데는 거의 그 갑을 관계 안 하고 직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라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막 도와도 줘야 되고 뭐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나는 시설 관리로 가서 전기 자격증 갔으니까 난 전기만 하고 소방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소방만 가지고도 전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기기능사 따고 소방관리자 막 따고 그러잖아요. 자격증들 시설관리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자격증들이 어떤 게 있냐. 일단은 전문적인 거 기사. 내가 시설관리에서 선임할 수 있는 거 선임 가능 자격이 뭐 이거 전기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일러 기능사 또는 기사. 보일러는 기능사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전기기사, 보일러 기능사, 선임. 이건 안전관리죠. 안전관리로. 그 다음에 소방관리자. 자, 또는 기사. 선임 자격. 그 다음에 가스 관리자. 자, 여기는 일반하고 이제 가스는 일반하고 사용하고 나눠요. 사용은 이거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은 저장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스 관리자. 그 다음 이제 더 가면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안전관리 선임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 쪽에 빠진 게 냉동기. 이제 이걸 고압가스라고 그러죠. 고압가스 냉동기라고 다 선임되는 건 아니지만 요거에 해당되는 거. 고압가스 여기에 보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는 흡수식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여기는 선임이 안 되죠. 선임이 안 되고. 자, 이런 선임 가능 자격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는 소방관리자는 교육이수잖아요. 가스관리자도 교육이수만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는 다 중요한 자격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임 안 되는 것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전기기능사예요. 전기기능사. 이거는 보조선임 부분인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꼭 따겠다 했지만 사실은 이거 따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거보다는 뭐가 낫냐? 소방관리자 자격이 낫습니다. 이거는 교육만 소방서에서 교육 3, 4일만 받으면 되잖아요. 3, 4일만 받으면. 근데 전기기능사를 내가 어디서 교육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수했어. 내가 전기직으로 정년 퇴직자인 경우엔 이게 거의 필요 없어요. 이거 따셔도 본인이 일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소방관리자가 100번 낫다고요. 이거는 선임이라도 돼. 자기가 전기기능사는 자기가 들어가는 데 있죠. 큰 데 들어가면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기기사 하나만 선임 딱 되고 거기에다가 보조선임이 기능사인데 이렇게 본인이 전기기능사로 만약 보조선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빌딩은 전기직이 여러 명 되거든. 여러 명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자, 은퇴자인 경우에는 전기기능사 같은 거 혹시 공부해서 나 이거 전기기능사 따면 취업될 거 아닌가 하는 거는 X입니다. X.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없으면 이거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교육 이수받는 소방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자 여기 또 승강기가 빠졌네요. 여기 이쪽 선임 자격에 승강기가 빠졌잖아요. 승강기
이제 관리자라고요. 예전에는 운행자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자, 거기에다가 요즘 또 새로 또 법이 시행되면서 기계 유지 관리자. 자, 이거는 자격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자격을 갱신해서 등급을 받아야 돼, 등급. 초급, 초, 중, 고, 특급을 등급을 받아서 기계 유지 관리자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계 유지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도 자리가 안 잡히고 말썽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기계 유지 관리자 이제 중급 정도 지금 받아놓을까 해요. 받아놓을까 한다고. 기계 쪽 자격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가 지금 60 하나인데 65까지 이 현장에서 전기기사 요거 하나 선임하고 있거든요. 이거 갖고 있는데 65에 다른 데 직업 갖기 위해서 기계유지 관리자를 지금 갱신할까 말까. 그거 하면 뭐 더 좋아질런지 안 좋아질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계유지 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자격이 아니고 유지관리자, 즉 뭐 성능점검이니 뭐니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조금 지금 말썽도 있고, 지금 현재 기계유지관리자 선임한 데 보니까 지금 아직은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법은 만들어졌으니까 기계유지관리자에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쓰든 안 쓰든 저는 요 자격증을 갱신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왜? 제가 가스도 갖고 있고, 사용가스도 갖고 있고, 보일러 기능사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내가 시설 관리로 갈 때 근무 자세가 나는 이렇게만 하고 싶어, 이렇게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서 딱 거기서 그 책임자들이 업무를 시키면 그게 다 자기 업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기 자격증만 가서 전기 일만 하는 거 아닌가, 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지 않아요. 현장에 어떠한 크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업무가 틀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로 오시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크는 거예요. 본인이 맨날 기사만 할 겁니까? 바로 가자마자 좀 있다가 한 2, 3년 되면 자기 있든 없든 책임자 맡고 주임 맡고 과장 맡고 그러다가 소장 자리가 있을 때 꿰차야죠. 소장 자리가 있을 때 꿰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살 때 소장했습니까? 나이 만 30에 소장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을. 잘나서 한 건 아니지. 그래 잘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 그 생각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이 크기가 본인을 진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하겠다 하는 건 생각을 가두어 버리자는 거죠. 내 생각을 딱 가두어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을 딱 가두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크는 거지. 나는 고무풍선처럼 빡빡 늘어나겠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백공이라 그래요. 백공.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옮겨갈 곳도 편한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시설 관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증 같은 거 혹시 댓글로 와오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